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신앙도 무엇에 기초가 되어야 신앙이 되느냐면 건강해야 신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죠.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색하게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상에서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또 우리는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게 되면 원기왕성하고 다음에 희망이 부풀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생각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 되고 이 건강은 굉장한 큰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릴 때 질병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 가운데 가장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매. 맞습니다. 치매. 그런데 저는요, 치매보다도 더 걸리지 말아야 될 질병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뇌졸중입니다. 치매만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치매 걸리면요, 반신불수되든지 정신불수되든지 사람의 몸을 못 쓰면 이게 자기 자신이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 달아붙어야 돼. 가족이 그때부터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 이걸 잘 알았냐? 제 장모님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반신불수됐습니다.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24시간 간병인을 따라 붙였어요. 그리고도 또 그 간병인도 또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6년 동안 늘 장모님 집에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 우리 옆에 아파트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제체가 달라붙으니까 우리 모든 식구가요 그때부터 삶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암은요 양말입니다. 암은요 특별히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 그래서 암은 굉장히 좋은 질병.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나 이렇게 생각 없잖아, 암 걸리면. 그런데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존엄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모님은요 평생 목사 삼으로서요 봉사만 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늘 봉사하는 삶을 사셨는데 본인이 이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딱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도 못해. 밥도 못 먹어. 그럴 때 장모님이 느끼는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어하셨는지. 여러분, 이 뇌졸중, 이것이 무엇의 문제냐면요, 우리의 혈관의 문제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로 바로 급사해버립니다. 아주 위험하죠. 뇌혈관이 막히면요,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대부분 약을 다 끊게 합니다. 약을 끊어야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니까. 우리 박지원 씨도 약을 다 끊겠죠. 약 다 끊고도 잠 잘 잡니다. 약을 끊어야 비로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당뇨약 다 끊게 하고 다 끊게 합니다. 여기 또 이 통증으로 진통제 안 먹으면 통증 아파서 못 견디는 사람 다 끊게 했어. 근데 끊고도 견딜만 해. 이러면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약을 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한테는요, 고혈압약 함부로 끊지 말아 합니다. 왜냐? 고혈압은 두 가지 위험이 있죠. 이것이요, 심혈관이, 고혈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왜 혈압이 높아지는가? 고혈압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달이죠.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남편이 암으로 이곳에서 요양하는 가운데 남편 병문안하러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제가 그래서 오시니까 이제 자연히 건강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혈압이 200이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빨리 이곳에 입소하라고. 바빠서 입소 못한대. 제가 막 너무 답답해서 당신 죽는다고. 왜냐면 이게요, 아는 사람은 막 엄청 이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감각이 안 와. 자, 고혈압이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요, 본인은 태어나. 지금 이거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금 할 일이 밀려오니까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이제 입사한다고 계약금까지 내셨어. 한 달 동안 못 오신 거야. 왜 못 오셨느냐? 계속 일이 돌리고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죽으면요 일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오늘 제가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 꼭 좀 잘 들으시고. 예, 자, 이 고혈압이 이렇게 위험한데 왜 고혈압이 위험하잖아요. 고혈압. 혈압이 높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피 속에 흐르는 심장의 압력, 심장 압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심장의 압력이 높아야 될까요?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피가 순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웬만한 정상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막 더 강하게 확 뿜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확 오르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다. 대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혈관이 다 막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콜레스테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혈압이 막 받잖아요.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 동맥류. 자, 한 분은 지금 동맥류로 뇌에 꽈리가 생겼대.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돼요, 정말. 꽈리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뇌가 있는데 열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요.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뇌 속에 있는 혈관 가운데 여기
풍선이 생겨요. 풍선이. 왜 혈관이 풍선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 이 혈관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꽉 껴가지고 막혀 있으니까 피가 흘러야 되니까 피가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이게 풍선처럼 푹 불면 압력에 의해서 풍선이 푹 올라오죠. 혈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터져버렸다.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나냐면요. 예, 쉽게 표현하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피 속에 혈소판은 뭐냐면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흐르면 안 되잖아요. 이 피를 응고시켜서 피를 먹게 하는 것이 혈소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몸 속에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혈소판이 엉겨요. 엉겨야 이게 탁탁 엉겨야 이게 지혈을 할까요? 지혈. 이게 뭐냐면 혈전이에요. 혈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떡이야. 이 피떡이 생기면요, 그야말로 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 혈관, 이 피속을 통해서 이 뇌가 전부 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이게, 예, 죽으면, 예, 뇌경색. 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경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뇌의 기능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뭐냐면 중추에는 운동, 우리 손, 발, 귀, 청력, 말하는 것 이게 쫙 연결되면 반신부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고혈압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게 또 어디로? 이게 급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뇌가 급소고 하나는 심장이 급소입니다. 심장 혈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혀버렸다. 이거는 바로 급사야, 급사. 이렇게. 자,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너무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동맥경화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는데 동맥경화가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오신 분 가운데 동맥류, 지금 뇌에 아까처럼 이 꽈리 이게 풍선 또는 꽈리랍니다.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동맥이 경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화는 한자죠. 딱딱하게 탄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맥은 어떤 것이냐면 피를 이제 순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끈미끈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잘 통과지요. 그런데 동맥 경화가 되어버렸다. 동맥이 딱딱하고 안에는 미끈미끈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플라그가 껴져 버렸다. 그때부터 이제 피가 흐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런데 이 동맥 경화는요, 왜 위험한가? 막히기 전까지는요, 정상이 없어.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드디어 증상이 나타나는데 동맥류, 특히 뇌에 관련된 것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 머리 지나면 아프다 했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흘 후에 가실 거야.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여기는 지금 한 달 했는데 지금 2주 후에 지금 미팅이 있어서 좀 남편은 가셔야 된다. 부인은 안 된다.
아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혜라는 거지. 그래서 욥기서 28장을 지금 했잖아요. 욥기서 28장을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 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금, 은, 보석을 찾기 위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데 한적한 산소까지 가가지고 굴을 뚫고 바위를 뚫고 그리고 또 도랑도랑 매달려가면서 뭐 해요? 그 어두운 곳에서 금을 캐고 옥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 은, 보석이 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욥기서가 28장에 욥이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금,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지혜다는 거지. 그러면 금은, 보석은 그런 불을 뚫고 찾을 수 있는데 도대체 지혜는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독수리한테 물어봐도 나는 모르겠다. 사자한테 물어봐도 나는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 모든 28장의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그가 드디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잘 믿어도요, 열심히 막 교회 살아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맞죠? 자, 동맥경화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동맥경화가 이제 모든 이 심, 뇌, 혈관 질병의 원인입니다. 자, 동맥경화. 이것은 뭐냐면 동맥은 원래 경화가 아니고 유연해야 된다. 유연, 부드러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지고 해지면 이 동맥이요, 나중에는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자, 원래 혈관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안에는 미끈미끈합니다. 탄력이 있는 것이 이 혈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 동맥이 다른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히 경화, 이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요, 노화의 노화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일반적으로 30대도요 뇌경색, 뇌출혈로 반신불수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있던 그곳에 가까운 곳에 36재활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관도 방문 가보니까요 30대 젊은 사람이요, 키도 커, 얼굴도 멀쩡해, 완전 바보가 됐어. 와, 요즘은요 30대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대에서 60대, 특별히 여자들, 이것이요 뇌졸중의 50%를 차지한다. 50%. 와. 자, 보겠습니다. 이 피가 있는데, 이 핏줄이 있는데 혈관. 그런데 이 혈관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상처를 입게 되는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상처를 입게 되면요, 상처를 치료하는 우리 몸의 자가 치료 시스템이 뭐냐면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와가지고 이 염증 치료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곳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곳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 콜레스테롤이 점점 더 쌓여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되고, 이게 이제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해지면 이 혈관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부서지고 콜레스테롤이 깨집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깨지면 혈소판이 달라붙어가지고 엉겨가지고 혈전 현상이 일어나. 혈전이 피떡이거든요. 피떡이 막아버릴 수 있어. 이러면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에서 일어나면 관상동맥이 막혀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또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혈관이 이제 딱딱해지니까 잘 부서져서 터져버렸어. 그러면 이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30%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딱 터지면 골든타임 이내로 빨리 병원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다음에 30%는 마비 증상을 경험하는 이런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30%는 사망한다. 이게 통계더라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혈관에 이렇게 상처를 입혀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이게 딱딱해지면서 이게 점점 혈관을 막게 되느냐? 그래서 이걸 자르면요, 단면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요. 요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요, 요것밖에 안 남아. 위험하죠. 이거요, 스텐트. 그래서 심장이는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넓히기 위해서 스텐트 하잖아요. 스텐트. 그것도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니고 정상 치료입니다. 스텐트 해본들 혈관 쌓이는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래서 스텐트 한 사람은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지 더, 스텐트 하면서요, 그것이 상처를 내 가지고요, 잘못하면 혈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무엇이 이와 같이 상처를 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가? 첫 번째는요, 고혈압. 물리적으로 압력을 계속 주면 물리적으로 그 압력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LDL, 콜레스테롤 가운데서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LDL이거든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쉽게 표현하면 쌓이게 됩니다. 이게 혈관을 쌓이게 되어서 이 혈관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경화, 딱딱하게 만든다. 세 번째,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이 동맥 경화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뇨를 고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혈당 자체가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흡연과 음주입니다. 음주. 자, 왜냐하면 보세요. 혈관이 상처를 입으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되거든요. 자, 혈관에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배는요, 그 속에 엄청 많은 이 독극물들이 있습니다. 이 독극물들은 그 독이거든요. 이것이 닿으면 이 세포를 손상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상처 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두 번째, 술도 독입니다. 술도 독. 술을 자꾸 드시면요, 이 혈관 내에 상처가 자꾸 일어나.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고지방.
동물성 음식. 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육류, 생선, 계란, 우유 제품, 치즈, 버터 다 포함해가지고 이 고지방 동물성 음식이요, 예,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식의 단백질이요, 소화되는 대사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와, 이 부산물이 호모시스틴 또는 호모시스테인을 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피를 타고 이제 온몸에 돌잖아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몹시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관을 상하게 한다.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무엇이 걸리느냐면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뇌졸중은 사실 두 가지가 포함한 거죠. 아니면 뇌경색과 하나는 뇌출혈을 포함하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은 뭐냐면 뇌에 있는 그 핏줄이 막혀버린 것이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터진 것이 뇌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의 단백질은 혈관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식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도 보니까 상담할 때 보니까 음식을 뭘 드시느냐,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 고기든 생선이든 뭐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드님을 보니까 아드님이 지금 젊은 사람이 혈압이 엄청 높아. 그래서 왜 혈압이 높으냐니까, 자기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혈압이 높다. 그것도요, 태어나면서 혈압이 높다 할지라도 질병이 걸리는 것은요, 태어나면서 혈압 높은 거 관계없이 무조건 혈압이 높으면 질병 걸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런 부모로부터 성향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총이 있는데 이 권총에 총알이 딱 장전되잖아요. 총알이. 다시 표현하면 유전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혈압이 높은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권총에 총알이 장전된 상태로 있는 사람이야. 언제나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간다. 다시 표현하면 병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의 불리한 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요, 병에 전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아쇠만 안 당기면 돼.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동맥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이분은 지금 동맥류, 다시 말하면 뇌혈관에 이것이 풍선 또는 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첫 번째,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은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겨드슬입니다. 예, 머리를 연다는 거예요. 피부를 자르고 다음에 이 해골, 이거를요 톱으로 잘라요. 이야, 제가 스스로 한 번 봤거든요. 톱으로 안 자르면 이게 해골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쓰는 톱으로 잘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열어요. 뚜껑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딱 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클립으로 딱 막아버려.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개골을 열어야 된다는 그 엄청난 부담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이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보다 더 두개골을 안 열고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 치료법이 뭐냐면 코일 색전술입니다. 이 코일 색전술. 이 코일 색전술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뇌는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옛날에 우리 처남이 하는 거 보고, 처남이 수술 받을 때 보니까, 지금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벅지 있죠. 이 허벅지. 여기 동맥으로 쫙 타고 집어 들어가. 여기까지, 그 위치까지 딱 들어가. 와, 나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줄 몰랐어. 그래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코일을 막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 아까 클립 딱 찍은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이 뭐 보니까 수술 확률이 요즘 뭐 95%에서 98%래. 엄청 올라갔죠. 근데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오목한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풍선도 목이 이렇게 넓은 거죠. 넓은 거. 넓은 거는 코일을 하더라도 이게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클립으로 두개골 수술을, 개두술 수술을 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코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은요 이것이 이물질이라,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일 수술, 코일 색전술을 하는 사람은요 정기적으로 이 한 수술하다가 MRI를 계속 촬영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 자, 이것이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년치료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천년치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을 파악한다. 두 번째, 원인을 파악하면 뭐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예, 원인을 제거한다. 간단해요. 그리고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은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이 혈관을 거의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생겨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풍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야. 더 나아가면, 왜 그러면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가? 더 나아가면요, 이 사람이요 식생활의 문제에서 식생활, 기름진 육식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지금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막히죠.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야.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식생활을 완전히 기약한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이 현재 막혀있는 이 콜레스테롤을요 식생활을 기약하면 점점 이제는 더 쌓이지 않고, 이 실험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제 식사에서 지방을 점점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채소를 많이 주죠. 이렇게 하니까 원래 이렇게 막혔던 것이요, 점점점 뚫려. 이렇게. 이게 실험에 의한 것입니다. 식생활이 개혁되면 막힌 것도 뚫린다. 천년치료는 그런데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여러분에게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자, 보세요. 병원에 가면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딱 하자마자 딱 뚜껑 딱 열어가지고 딱 클릭하든지, 아니 그게 무서우면 이렇게 하든지 딱 그날로 땡이야.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근데 이것은요, 식생활 개혁이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뚫립니까?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쭉 가면서요, 점점 뚫리는 것이 천년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치료는요, 시간이 걸리고 치료가 점진적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치료는요, 원인이 확실히 치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법은 천년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대치료는 아주 간단하지만 원인은 제거되지 않아. 이렇게 딱 문제 해결되면 사람들이 자기 옛날 살던 대로 식생활 습관대로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술한 다음부터 갑자기 개가찬선 해가지고 뭐 식생활을 바꾸겠습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왜냐면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거든. 필요를 못 느껴. 내 문제 해결됐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계속 술 마시고, 고기 먹는 사람은 계속 고기 마시고, 뭐 또 터지면 또 하지 뭐. 그래서 원인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요, 계속 재발.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은요, 재발이 아니라 자각하지 못하다가 자각하는 순간 뻥 터져버렸을 때 자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내가 자각했다 하면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행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했다. 최고 행운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돼. 두 번째, 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방법,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콜레스테롤이 점점점 제거됩니다.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뭐 호모시스테인 이야기했죠. 다음에 뭐냐면 혈중 시스테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높으면 동맥경화, 뇌경색 또는 출혈, 뇌졸중이죠. 다음에 심혈관 질환 생긴단 말이에요. 혈중 호모시스테인 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첫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이 대사 과정에서 소화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두 번째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합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이 어디 많냐면 검푸른 채소, 과일, 야채 많이 있습니다. 현미 이런 데. 그래서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이것이 부족한 것, 육식에는 부족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부족한 게 어딨냐? 흰빵,
다음에 흰밥, 쌀밥, 국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비타민 B가 또 설탕 부족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커피입니다. 커피.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을 혈중 농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흰밥이나 흰빵, 국수를 먹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현미밥, 채식 이렇게만 해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아예 먹지 말아야 되고, 이는 생선도 포함되고요, 계란, 특별히 계란 가운데 노른자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다 포함해야죠. 다음에 네 번째, 스트레스가 높으면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고, 다섯 번째, 술입니다. 또 담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세겜 산이 있는 곳, 그리고 그리신 산이 있는 양쪽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세겜 산을 향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음에 그림신 산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맨 끝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둘 중에서 택하라. 여러분, 저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에게 사는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가 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하고 택하고 따르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